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최근에 저희 주갑제 TV에서도 제가 영상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천 신중동에서 사전투표에 18,210명이 이틀간 투표를 했더라. 24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7초당 1명씩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이게 아주 강력한 부정선거의 의혹으로 지금 일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뭐 최초의 한 사람이 투표장에 등장해서 들어가서 투표를 마치는 그 과정에 걸리는 시간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투표장의 모든 뭐 기표소라든지 정말 각 부스별로 사람이 다 차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그 투표함에 그 표가 몇 초당 하나씩 들어가느냐 이것만 재면 되는데 좀 영상에서 이제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18,210명이 아니었다. 이틀 동안 한 7,000명 정도가 투표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 선언이 있었다라는 뭐 이런 주장도 받습니다. 제가 부천 신중동에서 뭐 한 아르바이트생이 양심 선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내용인지 찾아봤어요. 근데 잠깐 한번 영상을 사진을 보실까요?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인데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 그냥 댓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댓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수고 많으세요. 제가 이틀 동안 사전투표 알바했는데요. 하루 종일 줄 서서 계속 오후 6시까지 투표자 쉴 새 없이 투표. 하루 약 3,500명 정도, 뒷날도 약 3,500명. 그래서 이틀에서 7,000명이라는 얘기죠. 관외, 관내 다 포함입니다. 비닐 장갑을 나누어 주었기에 정확히 카운트된 숫자입니다. 참고하세요. 프린트되는 기구가 5, 6대 정도였다라는 이런 내용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저거 외에 뭐 양심 선언한 분이 정말 본인 뭐 신원 확인도 다 해주시고 뭐 관련 사진이라든가 뭐 장갑을 나눠줬으면 뭐 그날 쓴 장갑 뭐 인수증이라든가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저 댓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로 저 양심 선언이라고 하는 저 댓글 하나로 저것이 뭔가 의혹의 증거가 되느냐 이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좌파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려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 저 그날 아르바이트에서 몇 명 투표했는지 다 숫자를 센 사람이 접니다. 그날 18,000명이 정확히 투표했습니다. 라고 댓글 달면은 나도 양심 선언이 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사실 조롱이 달린 걸 봤습니다. 참 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잖아요. 전 의원분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비통한 심정입니다. 솔직히 비통한 심정인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정선거라는 거는 심각한 범죄이거든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적발하고 의혹을 제기함에 있어가지고 검증 절차 너무나도 상식적인 부분인데 아니 이 아르바이트생이 누군지 확인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5대 6대였다고? 아니 우리 상식 다 알고 있잖아요. 투개표 과정에 참관인 제도를 두는 이유가 그 후보자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현장에 가가지고 투개표 과정을 다 감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신중동이라는 거기 부천시 신중동에도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뭐 창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외에 뭐 우리 공화당 출마인지 모르겠는데 출마한 정당에서는 이제 추천할 수 있어요. 출마한 정당에서는 그 참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 아르바이트생이 만약 이런 제보가 올라왔다고 하면은 첫 번째 거쳐야 되는 검증 절차가 뭐냐면은 그 해당 지역에 우리 측 참관이 누구든지 금방 확인됩니다. 그는 우리 쪽 정당 이제 거기 서울이면 서울시, 부천이니까 경기도당 사무실에 보면 다 있어요, 기록이. 아니면 그 후보자 그 캠프에도 다 있어요. 거기서 추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별로 전화해가지고, 야,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제보를 하는데, 한 7,000명 정도 왔다고 하고, 프린트가 5대, 6대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당신이 참관할 때 어땠느냐? 물으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렇죠. 금방 확인될 수 있는 확인 가능한 거죠. 검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민주당 참관인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에서 그 주요 지기자를 이제 추천해 가는 곳이면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검증 절차를 안 거쳤어요. 안 거치고 정말 책임 없는 하나의 뭐 찌라시와 같은 이제 이런 주장에 그냥 완전 올인을 해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뭐 4점 몇 초당 하나씩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다가 나중에 선관위에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해명한 게 뭡니까? 프린터기가 23대였다. 아니 그걸 선관위에서 들어야 될 얘기인가요? 네, 정확히 그 투표지 발급기가 23대고 네. 이제 기표소가 27곳이었다. 기표소는 30군데라고 제가 기사 봤거든요. 아, 그래요? 기표대는 30군데, 이제 프린트기는 23대, 기표대는 30군데, 투표함은 하나. 네네. 그래서 하나 꽉 차게 되면 바로 또 옆에 또 대기하고 있는 함이 있기 때문에 네네. 대체를 한대요. 그걸 내가 기사에서 봤어요. 네. 그럼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검증 안 한 것도 있지만 최소한 그렇게 됐으면 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검증할 수 있잖아요. 뒤늦게라도. 그런데 뭐 이제 그 해명에 대해서 그 110평 정도 되는 장소에 23대의 발급기와 30곳의 기표소가 들어갈 장소가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가세연에서 현장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조롱하듯이 이제 영상을 찍은 걸 봤는데 정말 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이해를 하고 싶어도 아니 그럴 시간에 차라리 참관인을 찾아가고 전화 한 통화 물어보면 될 것을 네? 참관인의 인맥 확인되잖아요. 누군지 우리 측에서 추천한 사람이니까 왜 그 노력을 안 합니까? 그 간단한 검증적인 방법조차 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선관위가 투표소라든가 사전투표소를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선거 업무가 자기네들이 그 모든 건데 선관위 존재 이유 아닙니까? 특히나 이 공직선거가. 그러면은 다 미리 다 파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선거구에 그 기존에 예를 들어서 3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왔네? 이 동에. 해서 들어왔네? 그래서 신도시 들어와서 7만 명이 늘어났어. 그럼 기존에 3만 명이 있을 때 그 투표소가 만약에 세 군데였는데 7만 명은 늘어났잖아요. 그대로 세 군데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왜 한 사람이 투표를 하는 시간이 계략적으로 나옵니다. 그거 다 고려해요, 선관위가. 다 고려했을 때, 이거 충분히 적절하게 다 투표할 수 있게끔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아니면 투표수를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왜 투표하는 시간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하루밖에 딱 정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투표소를 늘리는 거예요. 인구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그 배로 이제 투표소 늘리는데,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죠. 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완전히 뭐 거대 신도시 아마 아파트 밀집 지역인 것 같아요. 부천 신중동이 본 투표소에서는 투표소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본 투표소가 27군데입니다. 27곳. 하나의 동에서 27군데라는 건 그만큼 인구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천시 신중동만 투표소가 네네. 27곳.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요.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신중 1투부터 27투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7개 본 투표소에서 이제 하루 투표하기 위해서 27군데를 나눈 거예요. 네? 나눴는데 그런데 사전 투표는 한 군데밖에 못 한 하죠. 군데. 분명히 엄명동당 하나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를 둘 수 없는데 이건 아마 앞으로 개정이 조금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27군데에서 하는 걸 그러니까 이틀이긴 하지만 그걸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매 선거 때마다 늘어났어요. 참여 인구가.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예상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거는 이미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관위가 왜 그걸 예상 안 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끔 투표소가 한 군데지만 실제 그게 바로 일시에 할 수 있는 이제 프린트기를 23대나 어쨌든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지만 적정하게 계산해가지고 다 놓는다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거기 뭐 아르바이트생이 5대, 6대 있다고 그걸 그대로 고지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사실 그 주장대로 계산을 하더라도요. 만약에 18,210명이 아니라 정말 저 양심 선언대로 이틀 동안 7,000명이 투표했다. 그럼 7,000명을 24시간으로 계산해도 한 명당 한 12초 만에 투표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법 자체가 그렇게 계산해서 적용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주장 자체에 모순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최소한 민경우 의원이면은 아니 참관인을 모릅니까? 민경우 의원은
의원은 자기 선거에 그 투표소에 참관인 추천 안 했나요? 네? 추천했을 거 아니야, 본인도. 그러면 해당 참관인한테 물어보면 될 문제를 네, 왜 어쨌든, 그걸 안 했을까요? 네, 그건 저도 추천하고 싶네요. 네, 어쨌든 이 문제는 정말 미래통합당 참관인 통해서 확인이 되면 좋겠네요. 네, 저희 쪽에서라도 정말 확인 가능하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선관위 해명으로 사실은 뭐 해소가 된 부분이었죠. 선관위에서는 네. 아니다, 4.7초당 한 명이 아니라 그만큼의 많은 발급기와 기표소가 있었기 때문에 2분당 한 명 꼴로 투표를 제가 한 계산해보면 거다.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18,210명을 23으로 나눠야죠. 네, 23으로 나누면 그 한 대당 몇 명씩 네, 그렇죠. 담당을 그렇게 할 수 했는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저희도 계산했었어야지. 애초에.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분 40초 정도로 네,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네, 한번 각자 계산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그냥 해당 참관인만 연락을 찾아서 네. 그분한테 물어보면 아마 엄청나게 분주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상을 제가 봤을 때, 실제 인구가 봤을 때. 그리고 참관인이 봤을 때 진짜 한가했다, 한산했다. 이러면 내용이 달라져요. 네. 그러면 이제 뭐 CCTV도 검증하고 하면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최소한 그 검증할 수 있는 조차도 하지 않고서 의혹을 제기하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